네, 2021년 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블랙 코미디. 나도 윤석열이고 싶다. 누가? 추미애가. 추문 갈등, 추미애와 문재인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레임덕. 이게 제목입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경질됐다는 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이게 뭐지?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을 발표하고 3주가 지났음에도 추 장관은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네. 우선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12월 30날 모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임하고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분명히 보도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 발표는 청와대의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발표에는 추 장관의 사표를 문 대통령이 수리했다라는 표현은 공식 발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와 관련된 부가 설명에서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문 대통령이 수리했다고 보도했는데 오늘까지도 장관직을 추미애 씨는 수행하고 있으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1월 6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박범계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거의 박범계 씨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아직 장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안 냈습니다. 이것은 전임자인 조국 씨하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조국 씨는 문제가 됐을 때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수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의 표명한 건 사실입니다. 보도해 놨으니까. 대통령이 수리했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법무부 차관인 장관직을 대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자를 지명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었고요. 근데 지금은 국회 청문회, 후임자 청문회까지 앞두고 있는데도 법무부에서는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하지 않고 있으니 장관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거죠. 네, 사표를 안 냈다는 얘기죠. 1월 7일 오늘 법무부에서는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은 대통령께 분명히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께서는 후임 장관 인선 시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에서는 12월 30날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발표했는데 1월 7일 법무부에서는 대통령이 후임 장관 인선 시까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마무리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건가? 야, 이게 뭡니까? 대통령 권위가 땅에 떨어지네요. 레임덕입니다. 다시 한번 장만호 씨 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장만호 씨는 이렇게 밝혀했죠. 문 대통령은 쭉 다 건너뛰겠습니다. 추 장관 본인이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장 수석이 12월 16일 날 발표한 것과 1월 7일 법무부가 공식 반응한 걸 합치면 추 장관은 사의만 표명하고 사표는 내지 않은 것이 됩니다. 12월 30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 거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사직서 제출로 여기고 수리했다고 우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추 장관은 나는 사의를 표명했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서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가 됩니다. 네, 대통령의 권위를 장관이 꽉 떨어뜨렸습니다.
법대로 안 하니까 꽝 떨어뜨린 거죠. 법대로 안 하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망신당했듯이 거꾸로 문 대통령이 추 장관한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추하고 문 사이에 한랭정선이 만들어졌네요. 반목이 평온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박범계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 통과해서 임명장을 받아야 추 장관은 물러나겠다는 것인가요? 박범계 지명자가 임명장 받으면 추 장관은 자동 해임이 될 수나 있는 건가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발표를 종합하면 12월 30일 날 언론 보도는 청와대 측이 잘못 설명해서 나온 것이 됐고, 12월 16일 정만호인가요? 장만호인가? 헷갈린다. 정만호 수석 발표와 1월 7일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더해보면은 추미애 씨는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네. 이것이 또 뭐와 비교되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가 됩니다. 작년 10월인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직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서 윤석열 씨를 굉장히 공박을 했었죠. 네. 이 발언이 있은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윤석열 씨를 구박을 하고 공박을 했습니까? 근데 딱 버텨내고 행정법원을 통해서 2번 이기면서 임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와 똑같은 걸 추미애 장관이 하겠다는 걸 보여서 저는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이거 코미디 아니야? 블랙 코미디 아니야?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우리 문 대통령 참 소심한 분으로 보이는데 소임을 다하라고 하는 거는 문 대통령은 자기 본심과 관계없이 늘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핑계로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이 그 엄청난 뚝심, 강렬한 뒤끝을 발휘하는 걸로 보입니다. 구말리 뒤끝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참 보기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소를 구속하게 만드는데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추미애 장관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막연한 예측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복수심을 가볍게 볼 수는 없죠. 지난번 아들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윤석열 씨하고 대립할 때 보게 되면 아주 끝없는 공격성을 보였는데 강력하죠. 요즘 문 대통령 낯빛이 좋지가 않아요. 문 대통령 낯빛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미 추하고 추 장관하고 문 대통령 추문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있을 것이다. 지금 보니까 작년 12월 21일 날 방송한 걸로 나옵니다. 제목은 추윤, 추미애와 윤석열, 반문재인 연대 하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희대의 코미디를 향한 진군이었고요. 중간 설명에 정치는 생물이다. 뜻하지 않은 쫑이 날 수 있다라고 전망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화면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12월 16일 작년이죠. 정만호 수석이 밝힌 내용 중에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거하면서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라고 밝혔는데 이걸 토대로 이건 굉장히 문 대통령이 책임 전가한 거고 무책임한 거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징계는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징계안을 올려도 그걸 받아들이든 말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 재량 없이 그대로 제거했다. 참 비겁한 표현이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추문 갈등이 있을 거다. 앞으로는 추와 윤이 연대해서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 것이다. 예측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12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추미애 장관은 광화문에 있는 서울 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 2021년 1월 1일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기염을 통했습니다. 아주 그때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했었죠. 그러면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으니 이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던 거죠. 진짜 사퇴하려는 것인지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청와대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나가달라고 한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자료를 보니까 추 장관하고 문 대통령 대담이 1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오후 5시부터 8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이나 징계의 결과를 제청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둘이 다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사표를 제출했다가 아니라 사의를 표명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문제라고 봤었습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정부 청사 갔을 때 그렇게 의기양양한 발표를 하지도 않고 또 사표도 갖고 갔을 텐데 사표를 안 가져갔으니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당한 것이 되죠. 네. 요즘 뭐뭐 당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의를 표명당한 것일 수 있죠. 그때 청와대는 윤석열 씨를 2개월 동안 징계해놓고 그 사이 공소초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국민 밉상이 됐죠. 추 장관은 윤석열 씨와 싸우느라고. 그리고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걸 딱 들이미니까 내가 지금 윤석열 징계해서 잘했다라고 왔던 추 장관이 화를 내고 다퉜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1시간 10분 동안이나 추문의 대화가 이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사의 표명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주 대통령 권위가 장관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 거고 또 대통령은 장관을 함부로 이용하는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네. 참 소심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 총장을 당신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물러나시오 하면 될 텐데 그건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알려서 사표를 내게 만드니까 본인이 안 내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똑같이 추 장관도 사직서를 내게 만들었는데 안 내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굉장히 소심한 대통령입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은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참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추 장관은 사표를 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 청와대가 과연 해임할 수 있겠느냐, 해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벌어졌네요. 지금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과 징계를 주도했다가 온갖 비난 다 받고 있는 것이 매우 억울할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문 대통령을 빗대서 문 대통령에 저항했죠. 그러한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추 장관도 문 대통령에 맞설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 두 사람이 미필적 고의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고의를 한 거와 같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어서 반문재인을 하기 위한 추미애 윤석열 연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시대의 코미디죠. 그렇게 예측했었는데 그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날 작년이죠. 벌써 청와대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날 추미애 장관은 당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인용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라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그때 추 장관이 산산조각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정치는 생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정치도 생물이고 사람도 생물입니다. 당구를 칠 때 다 모든 사람이 여기로 탁 치면 저기로 갈 거다 계산하고 치죠. 근데 하다 보면 쫑이 나고 키스가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수가 다 되죠. 또 보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치가 내 뜻대로 된다.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된다고 믿는 자가 바보입니다. 진짜 인사를 쉽게 보는 문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인사는 만사인데. 제가 몇 차례 항용유예, 높이 올라간 용은,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에만 있다라는 걸 몇 차례 주역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놓치고 계십니다. 레임덕은요, 야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임을 사면을 제의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대깨문에게 비난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당에서는 스스로 폭발합니다. 모든 위기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미 21대 총선 작년 4월에 여당이 압승했을 때 승사의 저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문정부가 바른 길을 갔다면 승자의 저주는 늦게 오거든요. 항용은 반드시 유예니까. 그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오게 된 겁니다. 자승자박이고요.
검찰 개혁은 이제 웃기는 소리가 됐고 이제 여당 개혁을 앞두고 여당이 쪼개지는 일로 갈 겁니다. 참으로 오픈 코미디, 블랙 코미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낸 윤석열 총장일 겁니다. 나도 윤석열이고 싶다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터져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블랙 코미디. 아유, 이 정권 선거 보게 되면 진짜 많이 공박하고 싶지만 저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김정은이 깔깔거리고 우리를 우습게 볼까봐 웃지도 못합니다. 오픈 블랙 코미디. 참 대한민국이 처량하게 됐습니다. 좀 더 똑바로 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똑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